여러분, 만약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외로 도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폴 적색 수배, 여권 무효화, 그리고 결국엔 체포.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바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1년 넘게 캄보디아에 숨어 지내다가 최근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체포됐는데요. 그녀는 왜 도피했고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오늘 한라인 뉴스에서 그 전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7월 황하나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황하나 씨는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 이성균 씨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이름이 다시 거론됐었죠. 그렇게 수사선상에 오른 황하나 씨. 2023년 12월 갑자기 태국으로 출국합니다. 수사망을 피해서 말이죠. 그리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불법 입국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듬해 5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단행했지만 황하나 씨의 도피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는 도피 생활 끝에 황하나 씨가 갑자기 귀국 의사를 밝힙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영사와 협의해 신병을 인수했고 지난 24일 아침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녀가 밝힌 귀국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황하나 씨는 캄보디아에서 최근 출산을 했고 그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와 아이 아버지도 함께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7시 5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황하나 씨는 곧바로 경기 과천경찰서로 이송됐고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한 겁니까? 하지만 황하나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황하나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하나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사실도 없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 귀국했다고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 넘게 해외에 도피해 있던 사람이 인터폴 수배까지 받은 사람이 아이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법원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웠던 거죠. 특히 과거 여러 차례 마약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현재 경찰은 황하나 씨를 상대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국 직후 마약 검사부터 실시했고요. 크게 3가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강남에서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 둘째, 해외 도피 기간 동안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 셋째, 도피 과정에서 저지른 또 다른 위법 행위가 있는지입니다. 특히 1년이 넘는 도피 생활 동안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배경을 고려하면 상당한 자금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경찰은 황하나 씨의 휴대폰과 계좌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행적도 추적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해외 도피는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추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무효화되면 합법적인 출입국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됩니다. 둘째, 가족, 특히 아이를 이유를 든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황하나 씨처럼 아이 때문에 돌아왔다고 주장해도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도피 기간 동안의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마약은 반복됩니다. 황하나 씨처럼 과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주변에 마약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처벌보다 먼저 치료와 재활을 권해야 합니다. 부와 명예가 있어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황하나 씨의 사례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해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1년 넘는 도피 생활, 그리고 구속.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그녀가 책임지겠다던 아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땐 도피가 아닌 정면 돌파가 답입니다. 오늘 한라인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회 이슈 소식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